트럼프가 2016년에 그 크리스마스 전쟁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선거 운동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그 영상들을 한번 You know, we're 보시겠습니다. getting near that beautiful Christmas season that people don't talk about anymore. They don't use the word Christmas because it's not politically correct. You guess what? We're saying Merry Christmas again. I told you that we would be saying Merry Christmas again, right? We want to wish everybody a Merry Christmas again. We're going to be see it anymore. When was the last time you saw Merry Christmas? You don't see it anymore. If I become president, we're all going to be saying Merry Christmas again. We're going to be saying Merry Christmas again. That I can tell you. Then we're going to come back here someday and we are going to say Merry Christmas again. Merry Christmas. So Merry Christmas. Happy New Year. 미국에 돌아가는 꼴을 보면서 야, 미국이 정말 이 정도로 썩어버렸나. 미국의 기득권층, 엘리트층들이 이렇게 사악해졌나? 이제 이런 답변들이 이제 많이 올라와요. 왜 미국이 이렇게 되었는가?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싸움이 하나 있는데 그게 트럼프의 크리스마스 전쟁입니다. 그 트럼프가 2016년 대선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문제를 갖고 굉장히 많이 자주 언급했죠. 그러면서 그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 민주당 쪽에서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 PC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오바마라든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서 트럼프는 정면으로 공격을 했죠. 이 크리스마스가 상징하는 게 바로 서양 문화와 정신과 영성의 어떤 그 상징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 전쟁이 서양의 죽음, 서양 정신의 죽음, 서양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 10년대부터 진행되었던 그 새로운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이제 운동, 문화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그 문화적 침투에 의해서 서양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크리스마스였다는 거죠. 자, 요 책에 보면은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은 컬처럴 막시즘이라고 나오죠. 문화적 마르크스주의. 그러면서 다른 의견을 처벌한다. 그리고 사회적 이단화한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생각에 다르면은 그걸 혐오 표현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면서 그 혐오 표현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 불관용의 극치라고 하는데 그 본질이 바로 마르크스주의라는 겁니다. 문화적인 마르크스주의다. 그리고 이제 요 문화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인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나치를 피해가지고 미국에 건너왔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동안 미국을 타락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뭐 사상이나 이념을 지루하게 교육할 필요 없고 건반사적으로 행동하게 함으로써 문화적 헤게모니,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쉽게 얘기하면 그 파블로프의 개 실험 아시죠? 그 먹을 거를 줄 때마다 종을 울렸더니 종 치는 소리가 들리면은 개들이 침을 질질질 흘리더라. 그러한 방식이 사람한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이 주어지면은 자기들이 의도하는 대로 행동을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조건화 과정, 세뇌의 과정을 학교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적 윤리관을 학생들한테 주입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학교들을 이들이 이제 장악한 거죠. 교원들, 교사 노조를 통해 가지고 학교를 이용해서 미국의 아이들이 부모들의 가치관을 거부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부모들을 거부하게 만들었다. 소셜, 사회적, 앤드 모럴, 도덕적 그러한 행위들, 종교적 가치관 이런 것들을 뭐 인종주의자다, 뭐 성차별이다, 뭐 포비아다 이런 식으로 나쁜 거라고 학교에서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인권교육을. 인권이라고 하면서. 그 학생들은 결국 미국의 다음 세대들인 거죠. 다음 세대의 주역들인 거죠. 걔네들을 자기네들의 새로운 도덕관을 가지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뉴 모럴리티. 부모들의 도덕관이 아니라 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도덕관으로 무장을 시키게 됐다. 그래서 그리고 60년대에 이미 그 좌파에서 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자기네들의 이제 적수, 보수주의자들을 증오자, 증오 표현이다, 뭐 혐오 표현이다, 아니면은 정신병자, 포비아가 그 정신병 환자를 의미하죠. 그렇게 낙인 찍는 것이 아주 그냥 효과적인 무기로 이미 60년대에 사용했다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현 정부 들어서 지금 뭐 증오 표현이니 혐오 표현이니 포비아니 이 단어가 난무하고 있죠. 이게 지금 현 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80년대, 90년대 다 저 문화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사상을 학습했기 때문에 똑같은 열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문화혁명의 전사는 누구인가라는 이러한 질문에 이 마르쿠제라고 하는 사람이 제시한 대상들이 있죠. 결국은 이제 저 사람들한테 이제 무한한 권리, 특권을 부여하고 피해의식을 주입시켜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존의 가치관을 전복시키는 데 쓰겠다는 거죠. 전통적 가치관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사상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서구의 그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사상을 배워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제 마르쿠제라고 하는 사람이 문화적 마르크스주의자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과거의 어떤 폭력을 통한 사회주의자들의 혁명이론은 끝났다. 지금은 그냥 문화를 장악함으로써 생각을 장악하는 그 문화혁명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컬처럴 막시즘, 문화적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마르쿠제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위상이었냐면은 저 왼쪽에 보면은 마오쩌둥이 있죠, 모택동. 저 사람은 중국의 문화혁명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의 전통적인 문화와 사상, 가치, 종교를 다 때려부셨죠. 그래서 중국을 암흑시대로 들어가게 만들었던 사람인데 바로 공산주의자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가치, 전통, 종교, 이러한 정신세계에 관한 거를 전부 다 때려부수고 공산주의화 시켜야 된다라는 그거를 실천했던 그 사람의 버금가는 그 문화적 파괴자, 정신적 파괴자가 바로 저 마르쿠제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부터 성교육을 시작하게 된 것은 저 마르쿠제 때문이다.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자, 그리고 이 마르쿠제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저게 있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국가 시스템의 해체를 널리 확산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외부적으로 군사적으로 침략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폭력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전통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종교라든가 가치관, 법률, 상식 이거는 다 오랜 시간을 거쳐가지고 그 사회가 축적한 지혜죠. 경험이고 근데 그 모든 거를 다 해체시켜버린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 나라가 자연적으로 응집력이 와야 되면서 그 나라 자체가 체제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혁명의 완수라는 거예요. 뭐 어렵게 폭력혁명할 필요 없다. 이 문화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그 생각을 장악해가지고 스스로 그 국가를 파괴하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그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러한 것들이 60년대부터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미국에서 뭐 20대들이 사회주의를 뭐 찬성하는 비율이 절반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지금 여기도 사진을 보면은 미국의 민주적 사회주의자들 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이제 깃발을 들고 있죠. 정신적으로 지금 미국이 60년대 이후 전개된 교육을 통해 문화를 통해 전개된 그 문화적 마르크스주의의 공격에 의해서 상당히 지금 위태로운 지경에까지 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현재 트럼프가 치르고 있는 이 문화전쟁하고 어떤 관계성이 있느냐. 요 박성현 대표의 그 세뇌 탈출에 보면은 그 측면을 굉장히 잘 자세히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백모 TV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부분을 계속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지금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전통적인 서양, 유럽은 이미 벌써 맛이 갔죠. 지금 미국이 남아서 싸우고 있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특성을 지금 저렇게 설명합니다. 유대 기독교 영성과 그리스 로마의 합리주의의 계승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문명, 서양이라고 하는 문명은 저 두 가지가 결합이 돼가지고 정신세계가 형성되었던 세계고 그래서 현대문명이 저기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서구의 문명이 유대 기독교 영성과 그리스 로마의 합리주의 철학의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벤 샤피로가 쓴 저 책입니다. 역사이고 그러면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수주의 철학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왔는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보수의 취약점이 사상적 기반이 약하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저 책을 보면은 좀 역사적 감을 빨리 잡는데 도움이 됩니다. 어렵게 쓰여지지 않았고요. 자, 그래서 요 마르크스는 바로 저 서구 문명의 영성을 공격하는 거죠. 유대 기독교적인 그러한 종교가 인민의 아편이다. 그래서 인민들한테 행복을 주고 있는 저 기독교를 폐지하는 것만이 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행복을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단이 뭐냐? 사람들이 자꾸 기독교를 비판하게 하는 거예요. 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기독교의 좋은 점을 전부 다 뽑아내는 것이 바로 그 기독교를 폐지하는 방법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근에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 교육은 교과서에서 다 빠지죠. 그리고 언론이라든가 정치인들이라든가 학교 교육에서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늘어나고 있죠. 그건 이제 우리나라가 그만큼 사회주의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트럼프가 지금 이번에 대선을 하면서 민주당을 자꾸 사회주의자라고 비난을 하죠. 그러니까 미국도 이미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민주당도 그들의 지도 이념으로 저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가 이미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트럼프나 이 공화당 쪽에서는 민주당을 놓고 사회주의 정당이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이고, 그 펜스 부통령이 이제 기독교 집회에 나가서 전통적 기독교 신앙에 반대하는 세력에 저항해야 된다라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역시 그 민주당이 바로 저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걸 지도 이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들이 집권하게 되면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저런 발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금년 6월에 그 펜스 부통령이 미국의 기초는 자유다. 자유를 위한 나라가 미국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자유의 기초는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저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저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지금 인권 하고 있죠. 근데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어떤 개념입니다. 인간의 권리라고 하는 거. 그 최초로 인정된 그 인간의 권리라고 하는 게 바로 종교 자유에 대한 권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 자유에 관한 문제가 나아가서 양심의 자유, 그리고 이게 출판 및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 자유까지 확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본권으로 향유하고 있는 인권의 출발이 바로 종교 자유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자, 저게 그러면은 종교 자유에 대한 권리가 어떻게 얻어졌습니까? 유럽에서 수십 년에 걸쳐서 수십만, 수백만이 죽어가면서 전쟁터에서 이것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라고 요구를 하니까는 결국 아무리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없으니까는 알았다. 그거 니들의 권리로 인정하마라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종교 자유의 권리는 세미나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전쟁터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수많은 피해에 의해서. 예, 그래서 바로 저 종교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다 보니까는 그게 양심에 관한 문제죠. 양심의 자유에 관한 문제였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저항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출판과 표현에 대한 자유로 나가고, 영국에서는 그 국왕이 성공의 국교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라라고 예배 방법을 지정하니까 스코틀랜드 청교도들이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왕의 목을 잘라버리고 종교의 자유를 획득을 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이 바로 인권 투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신교인들의 그러한 종교의 자유를 위한 투쟁이 결국 모든 인류가 보편적 인권으로 누리고 있는 그러한 권리 개념,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창조했다는 거죠. 발명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펜스 부통령이 말한 자유의 기초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종교개혁 신앙하고도 맞물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교 전쟁을 비판적으로만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사실 저것은 인류한테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제도화시키는 거대한 인권 투쟁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수십만, 수백만 기독교인들이 희생해가면서, 피 흘려가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고귀한 희생이라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거를 굉장히 뭐 사람이 많이 죽었으니까는 나쁜 거야 라고만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입에 또 떠들고 다니는 건 인권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적인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인권, 이 개신교의 종교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저러한 자유에 대한 개념하고 개인에 대한 개념이었죠. 개인이 존엄한 존재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내주하는 개인이 굉장히 이제 존엄한 존재로 이제 부각이 된 거죠. 그 이전까지 카톨릭에서는 교황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교회 조직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종속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루터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는 개인이,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만인사제설의 이제 그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개인의 존엄성. 서구 철학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근데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게 뭐냐? 이 디지털 전체주의라고 하는 거죠. 개개인의 모든 행동과 생각을 디지털,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다 감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QR코드라든가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서라든가, 그 다음에 안면 감시 기술이나 CCTV,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로페이라고 하는 게 그 중국에서 보편화되기 시작한 그 뭐 위챗페이라든가 알리페이라든가 모바일 페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디지털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를 국가가 다 이제 중앙집권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감시를 하고 이 사람을 통제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그러한 4차 산업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모든 국민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서 그걸 디지털 전체주의라고 하고, 디지털 시진핑이즘이라고도 하고, 디지털 마르크스주의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동물적 개념으로 보지 영성을 가진 존귀한 개인으로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개인이 존귀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서구에서 그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존귀하다라는 개념이 종교개혁기를 통해 가지고 나오게 된 개념인데, 이 마르크스주의자들한테는, 사회주의자들한테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허상이라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인도 역시 존귀의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동물처럼 취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인격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어떤 그 영적인 측면이 없는 문명은 그 최고봉이 지금 저 사회주의인 거. 미중 전쟁을 그래서 문명 전쟁이라고도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한 내용을 잘 담고 있는 책이 우리나라에 이제 저 번역된 책이 문화 막시즘이라고 있어요. 저거를 그 김승규 전 국정원장이 이제 같이 공동 번역자로 되어서 이제 번역을 한 책인데, 결국 우리나라의 좌파도 저러한 사상을 배워가지고 써먹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피지기면 백전백패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과거에 그 북한 공산당 이것만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라고 알고 있지, 이미 60년대, 70년대 바뀐 새로운 마르크스주의, 신마르크스주의가 인권이다라고 하는 거는 모르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학습을 지금 빨리 보수 진영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청교도들이 이제 이주를 함으로써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당연히 저렇게 인사를 합니다. 메리 크라이스트 메스가 이제 그 예배 미사죠. 그래서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하자. 이렇게 이제 기념하는 날이어서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바로 앞에서 설명했던 바로 미국의 그 전통을 해체하고자 하는 그 사회주의 급진 좌파들은 결국 그 기독교 정신의 가장 근본적 상징이고 사람들한테 보편화된 크리스마스를 이제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논리로 크리스마스를 공격했느냐? 12월 달에는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의 탄생일도 있다. 유대교 명절인 하누카도 있다. 그러니까는 12월에 크리스마스라고만 하면은 그거는 저 무슬림들한테 불쾌한 일 아니냐. 그러니 해피 홀리데이라고 하자. 이런 식의 논리를 들이대면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무례한 것처럼 타인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프레임을 짠 겁니다.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미국인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오바마까지 나서서 만들어 나갔던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그 연방 대법관인 닐 고서치가 TV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니까 언론에서 막 공격을 해댔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에서 급진좌파 사회주의자들이 미국의 이제 정체성을 바꿔 나가는 것을 보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겠죠. 그러니까는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자꾸 우리의 주요한 그 미국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종교적 정체성하고 관련된 이 크리스마스를 없애려고 하느냐. 그리고 다른 종교의 그 행사와 같은 것으로 이렇게 동격으로 취급하면서 이 크리스마스를 이제 지우는 거죠. 그 12월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크리스마스를 이제 수호하자. 이제 이런 의식을 당연히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 사회의 근본은 그 청교도들이 넘어와가지고 세운 나라고, 그리고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의 멜팅팟으로 하나의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종교죠. 그러니까 고대에서도 그 부족 국가가 어떤 단일 국가로 형성돼 나갈 때 꼭 등장하는 게 종교죠.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게 정신이 하나로 통일돼야 국가가 하나로 통일될 수 있으니까 그런 과정을 거쳤듯이 미국이라는 나라도 수많은 나라에서 이민자들이 날라오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의 미국인의 정체성으로 통합하게 한 것도 역시 기독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제 미국의 복음주의 진영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항하게 되고 트럼프가 이제 자꾸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떠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화살을 트럼프가 받음으로써 일반 그 기독교인들이 자유롭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방파제 역할을 해주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 그 미국의 그 백인 복음주의자들 82% 대선 때 트럼프 선택하겠다라는 저러한 이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트럼프가 계속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니까 트럼프 덕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부활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자들은 지금 어떤 행태를 취하고 있느냐? 크리스마스를 금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회주의 세력들이 크리스마스를 못 쓰게 한 것의 영향이 중국에서도 이제 미치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크리스마스를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고, 북한에서도 크리스마스를 사용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중국과 북한과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상적인 어떤 4대 대상인 저 서구 좌파들도 크리스마스를 저렇게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 안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 금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 성탄절 메시지에 예수님 언급이 한마디도 없어요. 석가탄신일에도 저런 식의 메시지를 보냈나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정은경 질병청장이 뭐라고 합니까? 성탄절 예배에 가면은 마지막 성탄절이 될 겁니다라고 협박을 하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지금 이렇게 성탄절을 억압을 하고 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대신 K마스를 쓰자라고 하면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 운동권이었던 분이 아주 의미심장한 지적을 했습니다. 이 정치적 이익만 추구한 거였다면 성탄 예배를 허용했을 거다. 왜? 기독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또 여기 확진자 증가 프레임을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해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결국 성탄절 예배를 못 드리게 결사적으로 막은 것은 기독교로 대표되는 서구 문명을 말살하려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는 뜻이다. 결국 그것은 사회주의 세계의 건설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한국의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전쟁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크리스마스 인사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That we're going to come back here someday and we are going to say Merry Christmas again. Merry Christmas. So Merry Christmas. Happy New Year. But Merry